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환 한겨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운동 충분히 하셨죠? 오늘 한 입이 큽니다. 네, 오늘 뭐 삼겹살 데이라고 하던데 입을 크게 벌려보죠. 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자, 통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을 하고 선거 뒤에 합당한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발표가 나온 거예요, 박 기자님? 어제 이게 오늘 새벽 1시 한 반 정도에 네. 그때 처음은 이제 일보가 떴어요. 언론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만나고 있고. 자서 못 봤구나. 떴구나.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단일화하는 걸로 해서 오늘 오전 8시에 국회에서 두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TV토론 이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 자정 정도. 그러니까 오늘 0시 정도에 만나서 새벽 2시 반까지 2시 반 정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다. 그리고 만난 장소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매형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매형집에서 윤석열 후보, 장제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또 이태규 의원 네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제원 의원 매형이 안철수 후보와 아는 사이.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죠. 교수였다고 해서 알았다.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했고 뭐 어떤 걸림돌 이런 거 없이 얘기가 잘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내놓은 합의문 이게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의 모습,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눈빛 얘기도 하고 단일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렬이 확실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 사과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들은 여지를 둬요. 그러니까 결렬이라고 안 하고 이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일말에 이제 여지를 0.01%의 여지가 작동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격적인 건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전혀 낌새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니까 뭐 빨간 넥타이를 같은 거를 메고 들어와서 사실 토론회에서 어떤 컬러나 어떤 이미지로 이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디어 정치에서 같은 색깔 넥타이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어쨌든 색깔. 그래서 뭐 이게 왜 저런 넥타이를 마지막 TV 토론에서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뭐 약간의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이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가 큰 이벤트는 이제 끝나는 거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숫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대회전이 하나 끝나는 거였는데 끝나자마자 아닌 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단일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새벽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침 8시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두 분이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정치 뭐 다이나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이나믹한 정도가 아니라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다.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두 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자들이니까 이 넥타이 색깔로 뭐 깔맞춤한 게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가 이거는 사후적으로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기자들이 있으니까 단일화 과연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건지 박 기자님 어떤 취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로 하자.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제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시 한번 만날 의사를 타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단일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이번 대선을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TV토론 과정에서도 난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된다면 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강한 얘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어요. 유세 현장에서 울산 유세 현장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완주 의지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유세 현장에서 완주할 뜻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고 대구에서는 지지자가 아니 윤석열 후보가 합쳐야죠 그랬더니 제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뒤에서는 이렇게 뭔가 국민들 그러면 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요. 굉장히 강경하게 완주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는데
또 철수가 된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김한 기자님 지금 민주당 상당히 오늘 당혹했겠네요.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네. 이게 단일화가 이제 막판에 이루어졌고 이미 네. 이제 뭐 저희가 시점을 여러 번 정치부 기자들이 예상을 했지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을 어쨌든 28일 그래도 전. 예, 최고의 시점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네,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랑 본 투표에서는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현장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사태가 찍힌 그래요. 투표용지가 나가고 이제 본 투표에서는 그냥 이제 공고문만 붙게 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고는 있었지만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당황하는 분위기가 오전 중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단일화를 봤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의 결집 그리고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너지가 아니라 역풍 이런 게 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가겠다. 국민통합정부로 가겠다라는 뜻을 오늘 그 준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어쨌든 빅 이벤트가 하나 뻥 터졌으니까 지지층들은 다 총결집할 것이다. 네. 4자 구도가 이제 3자 구도 됐어요. 심상정 후보는 이제 중간에 나 하나 남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와요? 이번 대선에서는. 네, 못 따라오죠. 이제.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이재명 여당 또 제1야당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체제로 격돌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게인 2002. 노무현 2002년 대선 때를 좀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때 정몽준 후보가 갑작스럽게 지지 철회를 하면서 단일화가 무산됐잖아요. 사실상 무산됐는데 결국 그때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기지 않았냐. 그때가 좀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층에도 그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일화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감동이 있을 텐데 이건 거의 이제 임박해서 바로 내일 사전투표예요. 시작이 되는데 임박해서 뭐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 그러니까 이른바 밀실에서 만나서 단판으로 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이 공동 인사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함께 하는 공동 정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각에 들어갈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확답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받고 반대급부를 받고 물러나는 거네. 근데 이게 국민통합정부라고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대목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SNS를 바로 기자들이 새벽에 주목을 했는데 조건 없이 단일화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건 없이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지난 일요일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가 밀약한 거 아니냐. 뭔가 주고받기로 하고 오히려 완주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완전히 또 뒤집어지면서 지금 그럼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에 무슨 이면 합의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김한 기자님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안 후보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뭐 행정적인 경험이 없었던 점 자기가. 근데 이 얘기 자체가 행정적 경험을 하려면 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어쨌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을 좀 가능케 하는데 사실 이제 양당 모두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모두 어떤 조건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면 합의를 인정하면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럴 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면 계속 지금 단일화가 안 됐던 게 안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의 방식을 계속 조장을 했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하면 이런 조건들을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의지대로 관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는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어제 새벽에 전격적인 단판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안 후보가 어떤 판단, 뭐 오늘 본인이 얘기한 거는 대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대의라는 입장인데, 사실 그 동안의 행보나 주장을 보면 안 후보가 정권 교체만큼 중요하게 얘기했던 대의가 다당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였어요. 양당제 구조를.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이 한 당, 그러니까 거대 당으로 이제 을 지지하면서 본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철되는 거냐, 그러면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게 됐습니다. 합당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 빠르게 합당한다. 근데 이게 조금 기시감이 있는 게 지난해 4.7 재보선 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그때도 합당을 전제로 했는데 합당이 무산돼서 사실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심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까 손가락 얘기까지도 하고 그 토론하면서도 상당한 또 나를 세우고 비판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모르신다. 그러면서 사실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토론 잘하고 끝나고 불과 2시간여 만에 윤석열 후보 만나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데, 그럼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생각에는 플랜 A,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A는 이 대통령의 꿈을 이제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완주한다. 완주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득표율을. 그건 바란 게 플랜 A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 당선도 어려워졌고, 또 선거 비용 보전받는 것도 최소한 10%가 넘어가야 절반은 받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대의와 실리, 그 비용 이런 부분도 다 만족이 안 되는 게 됐어요. 플랜 A는. 그래서 플랜 B를 이제 본 거죠. 플랜 B는 아까 뭐 행정력 얘기를 했지만 나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플랜 B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돌아왔다. 근데 그러면은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냐, 국민 그 통합정부냐, 아니면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손잡으면서 얘기했던 이 국민통합정부 정권교체냐, 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는 게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뭐 다당제나 이런 것들 뭐 다 되면서 안철수 후보도 어떤 뭐 정치적인 자산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얻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윤석열 후보 이번에 선택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은 어떤 뭐 내각에서 역할하거나 공동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얻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도 책임을 지고 윤석열 후보와 지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 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선거를 해왔다는 거고, 나는 대의에 동의해서 정권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큰 거고. 뭐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내세웠던 게 정치 개혁이에요. 다당제,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또 정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분석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 게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치인이 상징하는 어떤 비전과 그 정치인 하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대중정치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라는 비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공격을 받아왔죠. 새정치가 뭐냐. 등장할 때.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비전이고, 그리고 이미지는 이번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 안철수한다, 또 철수하냐, 철수할 거다, 완주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거에서 지금 안 후보를 따라다니는 어떤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를 결국엔 또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공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경로를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거냐, 이게 이제 정치인 안철수의 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현 기자님 고스톱 잘 치시죠? 뭐 잘 치지 못하는데 칠 줄은 압니다. 타짜죠? 아닙니다. 타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쳐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자, 안철수
광인데 비광을 팔았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광을 판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비광을 파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없는 일이면서 플러스 약간 자의적인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당의 어쨌든 대표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상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유 전 이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흡수에서 인사권을 갖는다, 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 외에 다른 뒤에 합의가 있지 않겠냐.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비강을 그 자체로는 이제 말하자면 고스톱이 3점이 나야 이 판이 끝나는데 안 후보의 합류가 국민의힘이 3점이 나는 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유 전 이사장의 분석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단일화가 여태까지 효과를 발휘한 단일화와 그렇지 못한 단일화를 놓고 보면 단일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단일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과연 안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에서 더 키를 지는 건 사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퇴한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에 그 단일화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안 후보가 그 지점에서 2012년 단일화 당시에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 건데 한 것 같지도 않은 뭐 안 한 것 같은 뭐 이런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단일화. 그러니까 이 남은 6일 동안 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이번 단일화의 어떤 파급 이런 걸 또 결정할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분석은 안철수 후보는 시나리오 A, B를 다 검토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안 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는 이게 의미 없는 거래를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더 그 단언도 했어요. 정치인 안철수 행명은 마감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유 전 이사장의 평가인 거 개인적인 평가인 거고 정치인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좀 평가 영역에 남아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서 안 후보의 계산이 맞을지 틀릴지 뭐 이거는 이제 대선의 결과만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오늘 또 사과의 메시지도 전한 걸 보면 아까 이야기한 철수 이미지가 결국은 극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자, 정치인 안철수. 앞으로 이제 좀 재기 내지는 정치인으로 더 성장 가능성 있습니까? 정치는 지금 오늘 저희가 보듯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 쉽네. 모른다 그러면 되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알지만 모르는 척? 근데 지금 4번째 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과. 근데 안철수 후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선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력을 하시면서 완주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바람은 역풍이 불 거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간을 보면서 단일화를 누구 손을 잡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가 보니 이런 상황들 이거는 국민들이 참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야권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층들의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자 1번, 2번 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한 게 난 안철수다. 근데 지금 또 상당히 좀 뭐랄까요. 멘붕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나왔던 지지율이 어디로 흩어질 거냐. 이것도 뭐 결국엔 선거 결과에 나오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에 잡히지 않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치력이 있네. 정권 교체가 다 절로 모이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지. 긍정적. 아니면 저게 뭐야. 선거 앞두고 6일 앞두고 이름까지 다 인쇄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해. 뭐 얘기한 대로 손가락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해놓고 부정적. 이게 뭐야. 라는 판단이 우세할지 저는 그러니까 안 후보가 가진 지지율만큼이나 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단일화가 됐으니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자. 아니야. 이런 정치는 안 돼. 이 판단 중에 뭐가 우세할지 이게 좀 나무 포인트라고 봅니다. 나무 포인트. 앞으로의 판세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2002년 정몽준 생각이 난다. 역풍이 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넘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창동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 서울 시내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구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교통량은 많이 없고요.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6km 밀리고요. 이전에 하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금천 부근 2차로 갓길에 걸쳐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금천 나들목 부근에서 1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야권 단일화를 보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간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냈고요. 자, 원래는 이게 오늘의 이 제1면 특종이었어요. 네. 어제 토론회 이야기. 또 그렇습니다. 대장동으로 세게 붙었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에서. 네. 근데 지금 시간 보세요. 지금 20분 밀렸잖아요. 이거 한 5면으로 갔어요. 네. 자, 박 기자님 어제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뭐 이 사실 사회 분야 토론이었고 복지 얘기 또 그다음에 인구 절벽 얘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네. 네, 주도권 토론에서 뭐 하이라이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제는 사실 이른바 이 네거티브 공방은 없을 것 같았어요. 느낌에. 네네.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표심을 잡으려면 부동층을 잡으려면 뭔가 비전을 좀 미래를 좀 얘기해야 네네. 부동층이 오지 않을까. 남은 중도에 좀 그렇습니다. 어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끝까지 좀 지켜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네. 다시 이제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게 좀 오랫동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쭉 읽으면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 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검찰 질문과 녹취록 등을 다 열거한 다음에 아니 이재명 후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하고 노동가치 얘기하면서 정말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대장동의 설계자고 그리고 이렇게 이 4인방들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하냐 이렇게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아니 그러면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 통해서 이거 다 드러내자.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 네.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윤석열과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네. 안 하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십니까를 5번 물어서 채워봤더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대선이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얘기 반발했습니다. 나왔어요. 이 얘기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성대모사를 해도 안 돼. 이건 한번 육성으로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러면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치열합니다. 거칠고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의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난타전. 자,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게 어제 토론회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오가는 문답과 뭐 본인들의 식견, 정책, 공격에 대한 대응 네. 이게 모두 다 사실은 이게 투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 줬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어제 보면 두 후보가 정말 밀리지 않으려는 네. 필사의 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두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부동층에게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뭐 지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또 대장동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민주당에선 했죠. 그렇죠. 또 장동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저는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표심에 그다지 영향 안 주는 그냥 난타전. 좀 짜증을 유발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볼 때는 하이라이터라고 볼 수 있고 쓸게 생겼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층에 볼 때는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김현 기자님은요? 저는 어제 이제 그 태도 면에서는 윤 후보가 좀 실점을 한 것 같은데 태도에서는? 저는 이것 보세요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듣는 이것 거는 보세요? 네. 근데 태도 면에서는 근데 전략 면에서 놓고 보면 윤 후보 쪽에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 네, 그냥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정책 관련돼서 윤 후보의 실언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3대1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대장동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타개해가는 네. 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 구도가 설명이 되는 건데 앞선 두 차례의 토론에서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통 날선 공격은 열세인 후보가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관리만 해도 오히려 되니까. 부자 몸조심을 하죠. 그렇죠. 근데 윤 후보가 앞선 두 번의 토론과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 대목들을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숫자가 발표가 안 됩니다만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 변화, 초박빙을 의식한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한 TV 토론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든 추격을 떨어내기 위한 것이었든 지금 들으신 요 육성 대목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지만. 사실은 사회 분야, 복지와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책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회자되고 있는 발언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완전히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지방 발전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이런 점들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만 해결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는. 굉장히 따뜻하죠. 훈훈하고. 네, 그냥 그 안철수 후보를 사로잡기 위해서 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저의 뜻과 똑같다고 얘기하시죠. 안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결과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페미니즘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회 문제다 보니까 젠더 갈등 다뤄질 것이다. 너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전략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대남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젠더를 갈라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깜짝 놀랐죠. 이게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니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방은 결국 누가 승자예요? 이 공방은 뭐 결국 패자는 보이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단어
관념, 그러니까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고 해법이 나오는 건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생각이 없이 그냥 페미니즘이 뭐 휴머니즘의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이제 바라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또 우리 사회에서 이게 또 아리백이나 이런 것처럼 잘 생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페미니즘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페미니즘 때문에 뭐 남녀가 연애도 못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와 좀 협공이 벌어진 거는 여성가족부 폐지 어쩌겠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였죠. 저는 뭐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게 뭐 후보들끼리 모여서 철학 논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윤 후보가 거듭 이제 토론회에서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글자를 갖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혼란과 논쟁을 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 근데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질문도 그렇게 예리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묻기 위한 질문으로서.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면 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철학적 기반이 뭐다, 근거가 뭐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 후보가 거듭 그 지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공격을 하면 그거를 자기에 대한 어떤 막 반격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부분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를 이해하고 저 공약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계속 회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마지막 토론에 이제 이 관전평과 오늘의 단일화 또 현상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3월 9일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갈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자 2부의 각설하고에서도 여야의 입장을 들으면서 저희가 표심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표심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심이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표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한 한겨레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